빅픽처입니다. 퀀테인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가 바뀌었는데 연초부터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속이 뻥 뚫릴 만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로 그동안에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우리 증시, 미국 증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공개된 FOMC 의사록 여파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양적 축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75%까지 치솟은 후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헬스, 기술, 소비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에 금융주와 에너지주는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딛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와 프로그램 순매수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후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여전히 매도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은행, 철강금속, 통신업종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장 시작 전 연 매출 279조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SO일 또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 전망에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CES 2022에서 로봇 공개 효과로 로봇 관련주가 강세인 가운데 유진로봇은 관련 기술 국산화에 성공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 경기 회복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최근 시멘트 가격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한일시멘트는 시간의 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매각할 뜻을 밝히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그동안에 약간은 무겁게 움직였던 경기 민감주들, 구독주들 좀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 오늘은 또 철강이나 이쪽은 또 쉬어가는데, 화학 섹터 내 순수하게 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주간 기준으로 좀 업종별 움직임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2.28% 하락, 코스닥은 5.54%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 지수 모두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철강금속, 운송장비, 건설, 은행업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 의약품, 서비스업, 기계, 섬유유복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러브콜을 받은 업종인 건설과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시장 하락세에 더욱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도 업종이었었던 서비스, 의약품, 섬유의복 업종은 시장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나 전일 기준으로 개인이 5천 원 넘게 매수했었던 서비스 업종의 경우 시장 대비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이 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각각 3천억, 2,300억 규모였습니다. 반면 시장 대비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개인은 2,200억 넘게 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0억, 1,5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약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 수급적으로는 또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는데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배당일부터는 현물 그 배당 권리를 챙겼었던 기관들이 배당 사익 거래가 시작되면서 그 여파가 사실 1월까지 나타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요. 사실 12월 개인의 지속적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천선을 유지했었던 건 기관들의 매수세 영향이 좀 컸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이제 반대 여파로 배당락 이후에 매물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대내외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내외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현물 시장에서의 위험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기관은 현재까지 2천억이 넘게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좀 1월 중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은 조정 국면에서 하방 지지를 보여주면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팔 수는 없으니까 이런 추세도 슬슬 좀 잦아질 것이다. 1월 중순쯤 되면은 이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고통받는 일은 좀 줄어들 거다.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장을 좀 분석해 봤다면은 이제 다음 주로 시선을 넘겨 보겠습니다. 어떤 주요 증시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컨퍼런스와 베이지북 발표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10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컨퍼런스는 JP모건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참여 예정이었던 업체들이 일정을 취소하면서 컨퍼런스 자체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전문가들과 CEO들이 참석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딜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전 같은 딜 체결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일에는 미국 연준이 매년 8회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1월과 12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12일과 13일 발표가 되고요. 14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관련한 이슈도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음 주에 14일에 금통위가 있군요. 일주일 남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통화 기조를 가져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정말 별로 남지가 않았는데 제약 바이오 쪽의 투심이 아직까지는 좀 밋밋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일정들을 어떻게 좀 녹여내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1년도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사실 기업들의 어닝 쇼크를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출보다는 기업들의 마진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 차별화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업종은 상향 조정된 반면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들의 21년도 4분기 및 22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66%가 상승한 반면 21년도 대비해서는 22년도에는 7.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이익 모멘텀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을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상사 자본재, 통신 서비스,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면 유틸리티나 호텔, 레저, 건강관리, 기계 업종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되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보수적인 포지션이 유효해 보입니다. 통신 서비스면은 5G 쪽 이쪽도 포함이 될까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신 서비스가 실적 상향 업종에 있던데 뭐 IT 네. 하드웨어나 디스플레이 이쪽은 많이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 통신 서비스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하향 업종의 호텔, 레저, 건강관리, 대체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 같은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리오프닝을 지금 좀 사모해야 된다라는 시각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실적에 따르면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맞는 판단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호텔 레저 쪽이 향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대외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감안했었을 때는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보여가면서 봐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매년 1월에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제한적인 국면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에 따라서 업종 종목 간 주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기관의 매도세에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죠. 매 맞기 전이 가장 무서운 것처럼 금리 인상 및 출구 전략에 대한 거센 의견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둔화 사이에서 계속 시장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가격 조정 시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을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트인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